알고 보니 산 능선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8번 초소에 P999K로는 무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나 봐. 다음날 8번 초소에 있던 인원들에게 왜 바로 복귀하지 않았냐 했더니 자기네 진지에 있던 장비로는 연락이 온 게 없다고 하더군. 뭐랄까, 그저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다고나 할까. 주파수가 고르지 못했거나 주변의 지형적인 원인 때문에 통신 감도가 매우 떨어질 때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곧장 내려오지 못했던 건가 봐. 근데 8번 초소의 인원들은 맨정신으로 멀쩡하게 복귀하지 못했어. 그들은 산 능성이를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1번에서 8번 초소를 연결해주는 그 순찰로에서 기절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야. 능선에 있는 8개의 초소들은 모두 전방에 70도 정도 되는 벼랑이 있었고 후방은 짙게 우거진 숲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사실 밤에 이 초소에서 단둘이 근무를 서면 굉장히 무섭긴 하지. 게다가 8번 초소는 막사 후방에서 가장 높은 능선에 있었던 거야. 전방에는 민가도 거의 없고 불빛이라 해봐야 흐리멍텅한 가로등이 전부였어. 등 뒤쪽으로는 시커먼 어둠뿐이니까 짬밥 안 되는 일병들은 물론 병장들조차도 분위기 한번 더럽게 재수없는 곳이라고 했지. 그나마 어쩌다가 한번 하는 진돗개 훈련 때만 근무를 서는 초소인 게 하늘이 내린 운이라고나 할 정도였어. 이런 곳에서 근무를 서던 두 사람은 교대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아무도 오지 않자 짜증도 나고 정말 무서워졌대. 그래서 무서움을 떨칠 겸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버티고 있었다더군. 그런데 갑자기 초소 후방에 있는 숲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나더래. 처음에는 뭔가 둔탁한 소리였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것은 발자국 소리였어. 질척거리는 바닥을 천천히 걸어가는 소리 말이야. 당시 비가 많이 내렸던 터라 초소로 가는 길과 순찰로는 모두 진흙 범벅이었고 그래서 누군가 온다면 당연히 질척이는 소리가 나는 게 맞아. 하지만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달빛도 없는 이 새벽에 누가 지정된 이동로를 두고 길도 없고 나무만 빼곡한 그 숲 쪽으로 오겠어. 여름에 한 번씩 행보관과 병사들이 이 숲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긴 하더군. 근데 특급 전사를 딴 애들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형이 험한 곳이야. 대낮에도 힘든 길을 그것도 새벽에 K2 소총과 군장을 메고 숲을 가로지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지. 두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 가지고 있는 불빛이라고 해봐야 보급용 기역자 랜턴과 상병 이상 짬이 되면 휴대할 수 있는 LED 랜턴이 전부였지. 근데 다들 알겠지만 기역자 랜턴은 한마디로 성능이 구려. 더군다나 비까지 온다고 생각해봐. 쏟아져 내리는 빗방울에 의해서 그나마도 구린 빛이 여기저기 굴절되며 더 안 보이는데 계속해서 발자국 소린 들리고 있고 정말 미치는 거지. 사수인 병장이 LED 랜턴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이리저리 비추는데 초소 쪽으로부터 약 10m 정도 되는 지점에서 사람 비스무리한 형상이 보이더래. 부사수인 일병은 이미 겁을 먹고는 병장에게 저게 뭐냐고 어찌하면 되겠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 병장은 애써 침착하면서 비도 오고 빛조차 없는 데다가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다면서 진정시키려고 했대. 그러면서 그 정체불명의 무엇인가에게 수화를 시도했대. 화랑, 씨발 화랑! 대답해 개새끼야! 근데 가만히 서 있던 그 물체가 점점 그들 앞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것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다리가 없는 것 같았대. 공중에서 50cm 정도 뜬 채로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이라 해야 할까? 거리가 점점 가까워올수록 그 형상이 여자의 모습이란 걸 알 수가 있었어.
그 여자의 옷차림을 본 병장과 일병은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주랭랑을 친 거지. 그 여자의 옷에는 시뻘건 피가 사방에 묻어 있었다는 거야. 뭐랄까, 공포 영화에서 살인마가 사람을 둔기로 내려치는 장면에서 튀기는 피가 묻은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그 여자 눈은 눈동자가 없었다더군. 병장과 일병이 도망치는 순간 그 여자가 뒤에서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연신 내뱉는데 진짜 공포라는 게 뭔지 그때 뼈저리게 실감을 했대. 그 둘은 언덕을 구르고 돌뿌리나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며 그렇게 굴러 내려오다가 탄약고 근처의 내리막에서 정신을 잃었대. 그리고 그 두 사람은 CCTV를 통해 기괴하게 생긴 그 정체모를 여자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던 당직 부사관과 부소대장 그리고 말년 병장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어. 당시 부소대장이 당직 부사관과 탄약고 근무지까지 갔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순찰로와 탄약고 주변을 조사하던 중 그렇게 찾은 거였지. 200m 고지에서 근무를 서던 그 두 사람은 너무 놀라서 행정반과 교신하기 위해 가지고 갔던 그 P999K를 근무지에 그대로 두고 왔었어. 그걸 다시 가지고 와야 하는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병사가 빛도 한 줌 없는 순찰로를 지나 그걸 들고 오려 하겠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말년 병장 3명과 부소대장 4명에서 그 문제의 8번 초소로 함께 가서 장비를 가져오기로 했지. 막사에서 8번 초소까지는 대략 10분 정도의 거리였어. 부소대장이 P999K를 찾으러 가며 나한테 그러더군. 야, 나 말년 셋이랑 장비 들고 올 테니까 당직 부사관이랑 행정실 잘 지키라. 그리고 8번 초소 도착하는 대로 내가 행정실로 무전 칠 거니까 잘 받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나가고 이때쯤이면 이미 무전이 왔어야 하는데 연락이 올 기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전을 치려 하는데 행정반에 있는 P99K를 통해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군. 부소대장님, 도착하셨습니까? 몇 번이고 내 관등 성명을 대면서 부소대장을 찾는데 응답은 없고 계속 사람 발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걸 듣고 있던 나와 당직 부서관은 곧 그 발소리가 군인의 발자국 소리는 아니라는 걸 눈치채게 되었어. 그 발소리는 맨발로 진흙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소리였던 거지. 천천히 걷는 듯 하던 그 소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빨라졌어. 꼭 손바닥으로 진흙 위를 두드리는 듯한 속도라고 해야 할까? 나와 당직 부서관은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자 선임은 나 대신 다시 교신을 시도했어. 부소대장님, 거기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비를 통해서 아주 소름 돋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들어버리고 말았어. 우리 둘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욕을 내뱉으면서 장비의 전원을 아예 꺼버렸어. 정말 도저히 계속 켜고 있을 자신이 없었어. 그런데 부소대장이 말년 병장들과 함께 장비를 들고 복귀했을 때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야. 난 우리가 겪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고 부소대장도 충격을 먹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 CCTV에 찍힌 그 여자와 막사 후방 초소에서 목격한 여자가 동일한 존재였던 걸까? 나와 당직 부사관이 교신을 시도할 때 들려온 발자국 소리도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도 모두 동일한 존재였던 거야. 그도 그럴 것이 탄약국 초소 근무자가 도망쳐서 행정반으로 왔을 때 그 기괴한 여자는 탄약국 후방의 숲 쪽을 향해 사라졌으니 말이야. 난 지금도 그것이 동일한 존재일 거라 생각해. 정말 글을 쓰는 지금도
등에 소름이 몇 번이고 계속 돋는다. 이 사건 이후로 행보관과 중대장 그리고 포병단장까지 찾아왔었어.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름 고승이라 불리는 스님까지 모셔다가 전 병력이 지켜보는 앞에서 천도제까지 지냈지. 버려진 무덤들은 잡초를 뽑고 움푹 패인 곳도 메워서 잔디도 새로 심어줬어. 그런데 이렇게 수습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무서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내가 제대하는 날까지 더 이상 귀신이라던가 이상한 걸 목격했다는 말은 들을 수가 없었어.